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9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열이 무엇이고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배열을 조금 확장해 나가 볼게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 1차원 배열 그리고 2차원 배열을 이용한 실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을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 동일한 종류의 값이 연속적으로 저장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2차원 배열은 이 배열 한 칸이 또 다른 배열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에 보면은 1차원 배열 원소 하나가 배열로 구성된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즉, 배열의 배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자, 참고로 말하면은 2차원 배열이 존재하듯이 3차원 배열도 존재하고 4차원 배열은 거의 쓰는 경우는 못 봤네요.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은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2차원 배열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자료형을 기입하시고 그리고 2차원 배열 이름을 주셔야 될 거예요. 2차원 배열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네모가로, 이 대가로 두 개가 연속적으로 옵니다. 두 개가 연속적으로 오는데 하나하나마다 정수값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예시 먼저 보실까요? 자, 예시를 보시면은 int 스코어하고 3과 5가 있습니다. 3과 5가.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배열은, 이 2차원 배열은 총 몇 개의 칸을 가질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3과 5를 곱해 주시면 돼요. 3 곱하기 5, 15네요. 즉, 이 2차원 배열은, 이 스코어즈라는 이 인트형 배열은 총 15개의 칸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가 1차원 배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칸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셨죠? 자, 2차원 배열은, 자, 이걸 다시 지우고 2차원 배열은 네모난 바둑판처럼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칸을 만들었으니까 3 곱하기 5니까 자, 3줄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 한 줄은 5개 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3개죠. 3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녀석에 매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정수값, 앞에 있는 크기. 그리고 지금 가로로 보면은 4개 칸이 존재하나요? 5개 칸이 존재하죠. 즉, 한 줄마다 5칸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의 줄이 존재하고 그리고 매 줄은 5개의 칸을 가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덱스는 숫자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로로 몇 줄 이야기할 때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할 거예요. 0, 1, 2가 되겠죠. 자, 가로로 볼게요. 가로로 한 줄에 몇 칸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5칸 있었으니까 이 칸에 대한 인덱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네모난 이 바둑판 같은 이 모눈종이 같은 이 배열 구조에서 각 칸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각 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인덱스들을 조합시키면 돼요. 가로에 해당되는 거, 세로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조합하면은 해당 칸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좌표값처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빗금 치는 이 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지금 배열명이 스코어스였고 0에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칸을 한번 지칭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빗금 치고 있는 이 칸, 두 번째 줄의 네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줄의 네 번째 칸은, 자, 줄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줄은 인덱스가 0, 두 번째 줄은 인덱스가 1이겠죠. 자, 스코어즈라는 배열 이름에 두 번째 줄이니까 1이라는 인덱스를 가질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칸이라고 했죠. 네 번째 칸이니까 인덱스는 뭘 쓰면 될까요? 3 쓰면 되겠네요. 즉, 지금 빗금 친 이 공간은, 이 공간, 정수가 들어갈 공간이죠. 이 공간의 인덱스는 1과 3을 조합시키면 되겠네요. 쉽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녀석의 우리 이름을 줘볼까요? 스코어즈라는 배열명에 세 번째 칸이니까 인덱스는 2가 될 거고, 다섯 번째 칸이니까 인덱스가 4가 될 거니까 스코어즈 2, 4가 되겠네요. 한 녀석 한 녀석을 지칭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면은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자료형을 줘야 되고, 그리고 배열명을 줘야 되고, 몇 줄에 해당되는 크기 1, 몇 칸에 해당되는 크기 2가 조합이 되어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한 번 더 복습으로 나오네요. 자, 효율적인 2차원 배열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의 시작은 0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원 배열은 우리는 중첩 반복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첩 반복문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 우리 나중에 우리 실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서 다시 공부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샘플 코드에는 배열이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입니다. 이 배열에는 몇 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스코어즈라는 이 배열은 총 두 줄에, 그리고 한 줄마다 세 칸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즉, 한 줄 세 칸, 두 번째 줄 세 칸, 총 합쳐서 6칸이네요. 2 곱하기 3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은, 이 코드는 배열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을 바로 초기화시키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들어갈 값은 60과 80과 5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총 두 줄이 존재하고 세 칸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곳에 첫 번째 칸은 60, 그리고 80, 50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중괄호를 쓰고 있습니다. 2차원 배열에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세 개 값은 또 이렇게 선언이 이제 정의가 되었네요. 어떻게?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값은 100, 그리고 40, 그리고 90 이런 식으로 값이 초기화되어서 들어가라라고 우리는 이번 첫 번째 줄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에서는 sum2 그리고 sum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줄은 특정 학생들의 영어 성적, 그리고 두 번째 줄은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우리가 두 과목이 있죠. 두 과목, 방금 영어와 수학이라 했어요. 두 과목이 있고 지금 학생이 3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영어 시험도 3명이 있었을 거고 수학 시험도 3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과목별로 나올 수 있는 값은 3개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위한 성적, 그리고 이건 수학이라고 할게요. 수학을 위한 성적, 영어를 위한 성적이 각각의 배열에 들어가게끔 만든 겁니다.
2차원 배열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자, 이 2차원 배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차원 배열은 i는 뭘로 초기화됐나요? 0으로 초기화됐죠. 자, 0으로 초기화되었고 그리고 i는 논리식에서 2보다 작거나 작으면이죠. 작으면 참이다. 그리고 i는 1씩 증가된다는 증감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복해서 할 일은 뭐냐면 이 내부에 있는 포문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라가 되는 거예요. 중첩 반복문이니까. 근데 이 중첩 반복은 뭘 하냐? 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만약에 i 값이 0이면은 sum e 값에다가 지금 배열로 각 칸에서 읽어드린 값을 더해라. 즉, 첫 번째 줄 값을 읽어서 더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만약에 i 값이 1이면 이제 두 번째 반복이 되는 케이스예요. 실제로. 왜 이 내부 반복이 첫 번째로 돌 때는 i가 0이겠죠. i가 0이니까 처음에 이 내부 반복이 돌 때 요 세 녀석을 읽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부 반복 한 번을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읽어드릴 값은 실제로 i 값이 1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서 해당되는 값들을 하나씩 읽어서 sum m에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sum e에는 첫 번째 줄의 합, sum m에는 두 번째 줄의 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합을 한번 구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샘플 코드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문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둘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볼까요? 2차원 배열 쓰는 걸 사용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3명의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받아 2차원 배열에 저장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로 세로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학생은 3명입니다. 시험 칠 사람은 3명이에요. 그런데 몇 개 과목이 있죠? 3개 과목이 있네요.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이네요. 그러면 각 과목마다 3명의 점수가 들어갈 공간. 그리고 3개 과목이니까 3줄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모양의 배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이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선언할까요? 예를 들어서 스코어즈라는 이름을 그대로 씁시다. 스코어즈라는 이름의 자, 값의 종류는 인트라 칠게요. 그리고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는 몇 칸을 선언하면 될까요? 총 9칸이 들어갈 수 있는 3과 3을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학생의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이 평균 구하는 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드화 시키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값을 읽어드려서 이 배열에 있는 값을 읽어드려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성적을 입력받는 거. 그리고 입력받아서 배열에 2차원 배열에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2차원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평균을 각각을 구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먼저 우선 또 친절하게 우리 주석 좀 답시다. 주석은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성적 구하는 프로그램이랍시다. 자, 우리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해야 됩니다. 입력도 받고 출력해야 되니까 당연히 include stdio.hp로 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 배웠는데 함수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함수도 사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함수도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플롯 타입으로 반환을 하고 평균값이기 때문에 아마 실수값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플롯으로 아예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make average를 할게요. make average라는 함수를 선언할게요.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지금 3명이 3개의 값이 넘어갈 거잖아요. 매 과목마다 3명의 성적이 있으니까 3개의 값을 받을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int s1, score 1
int s2, int s3라고 저는 매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make average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필요한 거는 1차적으로 우리는 세 과목의 3명의 학생이 의 성적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죠. 2차원 배열 씁시다. 그래서 int형으로 해서 자, scores라는 배열명을 가지고 자, 어떻게 세 과목에 그리고 3명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2차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int i 변수를 하나 선언해 두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적을 입력받아 봅시다. 왜? 우리 문제에서 3명 학생의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입력받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입력받아야겠네요. 입력해 줍시다. 자, 그래서 친절한 프로그램, 항상 강조하는 친절한 프로그램. 자, 안내문을 띄워 줍시다. 자, 엔터. 코리안 테스트 스코어. 스코어즈. 라고 하고 땡땡 줄바꿈을 할게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 국어 성적을 3번 반복해서 입력받도록 해볼게요. for i는 0으로 초기화시키고 여기서 i는 반복문을 제어할 제어 변수도 되지만 이 i를 이용해서 우리는 인덱스로 써먹을 겁니다. 자, 그리고 i 우리가 인덱스는 지금 첫 번째 줄이 몇 칸 존재하죠? 3칸 존재하니까 인덱스는 0, 1, 2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3이 될 필요는 없죠? 3보다 작으면 참이겠네. 그리고 i는 1씩 증가시킵시다. 자, 증감식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값을 입력받아 볼게요. scanf하고 %d. 자, 값을 입력받아 주세요. 그리고 이 값은 어디에 저장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2차원 배열 중에 특정한 칸이죠. 특정한 원소가 되겠죠. 특정한 엘리멘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엘리멘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자, 배열명은 스코어예요. 스코어즈고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2개의 인덱스가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 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을 알려주는 0이라는 값을 바로 사용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지금 i가 0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칸이 되면 0의 1이 될 거고 세 번째 칸이면 0의 2가 될 겁니다. i가 1씩 증가될 때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으로 늘어나겠네요. 옮겨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배열에서 한 칸 한 칸은 변수처럼 고려한다고 했죠. 한 칸 한 칸은 변수처럼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변수를 이용해서 일반 변수의 특정 값을 스캔f로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을 때 주소 마크 썼나요? 안 썼나요? 썼죠.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칸은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정 엘리멘트를 위한 인덱스 값을 주고는 스캔f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을 때는 우리 주소 마크 붙여줘야 돼요. 이거 학생들 종종 실수 많이 합니다. 주소 마크 꼭 써주셔야 됩니다. 배열에서도 한 칸은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소 마크 앰퍼센드 써야 돼요. 자, 이거 이제 3번 반복을 할 거예요. 3번 이 반복문이 쓸 거고. 자, 그리고 이 반복이 끝나고 나면은 자, 이거 저 잠시 복사할게요. 왜? 복사를 하고. 왜? 두 번째, 세 번째. 왜? 영어 성적도 우리는 입력받아야 되고. 자, English. 테스트의 스코어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학 성적, 매스라 합시다. 수학 성적의 점수도 받아야 되니까, 수학 시험의 점수도 받아야 되니까 3번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네요. 자, 여러분 원한다면 이 녀석을 반복문으로 또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첩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단일 반복문으로만 쓸게요. 자, 영어 성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저장하자고 우리가 마음먹었죠. 두 번째 줄에 저장하자고 마음먹었으니까 자, 이 녀석은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는 1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 성적은 세 번째 줄에 들어가야 되니까 3이 아니라 2라는 값으로 우리가 인덱스 값을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거 이제 계속적으로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각각 3번씩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총 9개의 성적값이 들어가겠네요. 어디 안에? 이 9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배열 안으로.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이제 할 일이 뭐 있을까요? 평균 구해야 되네. 평균 구하면은 자, 각각 평균을 구하자마자 바로 출력을 해 버릴게요. printf avg of Korean test. 하고 실수값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바꿈까지 넣어줄게요. 자, 지금 %f 하나 우리가 형 지정자를 사용했죠. 이 자리에 자, avg of Korean test. 자, 이 문장이 출력되고 %f 자리에 실수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출력될 값은 어떤 값을 말하죠? 국어 성적의 평균이죠. 국어의 평균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메인을 만들기 전에 make average라는 함수 만든 적이 있죠. 그렇죠? 이 함수 사용합시다. 자, make avg라고 함수를 호출하되 우리는 값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3개의 값을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 make average는 int 3개를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int 3개의 값은 우리 국어 성적에 해당되는 정수값 어디에 들어있나요? scores 0의 첫 번째 국어 성적, 그리고 좀 복사를 할게요. scores 0.1의 두 번째 국어 성적, 그리고 0.2의 세 번째 국어 성적이 들어있겠죠. 각각의 정수값이죠. 자, 이 각각의 정수값이 한 칸에 들어있는 정수값이 지금 make average의 S1과 S2와 S3의 각각 대입이 매칭이 되어서 값들이 전달이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make average는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합니까? 평균 구하는 일을 하겠죠. 일을 끝내면 어떻게 하지? 자, 평균값을 계산해서 반환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반환한 결과는 결국 지금 제가 선택하는 이만큼을 봐주세요. 요만큼이 일을 끝내고 나면 이 make average가 되돌려주는 값이 이 자리에 놓여질 거예요. 평균값이 되겠죠. 실수값이 될 거고 그 값이 그러면 %f에 해당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국어 성적을 평균을 출력했고 자, 이제는 정말 쉽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영어와 수학도 각각 출력해 줍시다. 좀 수정은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영어 성적이니까 Average English 테스트로 해줍시다. 자, 세 번째는 Math 테스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 녀석을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값, 영어 성적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수정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수학 성적. 그러면 우리의 수학 성적에 해당되는 녀석은 세 번째 줄에 들어있으니까 인덱스 2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메인을 마무리했네요. 어때요? 어려웠습니까? 2차원 배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몇 줄에 몇 칸이 존재한다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2차원 배열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 실습 문제 중에서 2개 중에서 2차원 배열을 쓰는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우리는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